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넘어가야 될 주제는 뭐냐면 비트코인 얘기예요. 비트코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안 할 수가 없다. 진짜, 할게요. 그죠? 지금 비트코인 얼마인지 좀 봐주세요. 지금 비트코인이요? 네, 왜냐면은 사상 최고가 경신 비트코인 이 얘기를 하자면은 네. 1억을 넘네 만에 했다가 시계 올라갔다가 네. 다시 이익 실현 좀 해볼까 그래서 살짝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는 이제 원래 주식시장은 하루 단위로 뭐 장 마감이 됐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이거는 24시간. 마감이 없으니까. 마감도 없고 분도 아니고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빼짝빼짝 마를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3교대나 이런 그렇죠. 식으로. 3교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잘 될 것 같아. 계속 일을 시키니까. 맞아요. 지금 제가 대략 지금 보니까 9,200만 원 때까지 조금 떨어졌네요. 조금 떨어졌네요. 네. 바로 우리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9,300만 원 1억 정도 간다 막 였잖아요. 이랬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지난 4일이었어요. 우리 돈으로 사상 최고가 9,150만 원을 깼고 5일에는 9,700만 원까지 갔다가요. 네. 이게 이제 어느 정도로 급등한 거냐면 2달 만에 70%가 70%. 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낙관론, 비관론 이런 걸 좀 정리를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워낙에 기사가 많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보들이 많은 것 같아서 우리가 이걸 큐레이션했달까. 그래서 이걸 들으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분 좋게 네. 낙관론부터 가볼게요. 김나연 기자가 좀 얘기해 주세요. 낙관론, 대표적인 낙관론 네. 제가 추려왔습니다. 네. 우선 톰 리펀드 스트렛 공동 창업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는 82,000달러에 도달을 하고 연말까지 15만 달러까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급등이네 얘기했습니다. 진짜. 15만 달러.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는 캐시우드 언니. 강세장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15만 달러 아니고요. 15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 언니 괜찮은 언니 맞아요? 근데 이 언니가 예전에 네. 한번 크게 그 코로나 그때 엄청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벌게 해줬던 맞아요. 네. 굉장히 유명한 언니예요. 그래서 약간 신봉자 우리가 돈나무 언니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캐시우드니까.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도 유명한 건 알고 있는데 네. 이건 너무 150만 달러. 150만 원 달러 세요. 이 말이 맞는다면 우린 지금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 털어야죠. 좀 내려가더라도 버티고 네, 그쵸. 여하튼 네. 그다음에 그리고 오펜하이머 오웬라우는 상승이 너무 빠르고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주의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움직임을 떠받칠 그런 기폭제들이 아직 남아 있다. 아하. 네, 아직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점을 짚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조정도 쿨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멘트들도 있는데 마이크 노보그라츠 갤럭시 디지털 CEO는요. 9,700만 원에서 10% 정도 조정이 있을 가능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 10%를 그냥 약간의 조정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970만 원인데. 네, 그렇죠. 네, 장기적으로는 뭐 계속 오를 거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고점을 집어내고 싶지 않다. 가격 발견의 과정에 있다 우리는 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오를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근거들은 뭐죠?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가 최근에 승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게 ETF 상장 승인됐다는 거는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인정받으니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돈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네. 이 시장 자체에 돈이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반감기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트코인 채굴량이 그러니까 생산량이 4년마다 절반씩 줄어드는데 공급이 줄어들면 수요는 그대로 혹은 오르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아하. 이게 근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비관적 전망을 좀 네. 봐야 돼. 또 우리가 또 낙관 비관 또 섞어서 투자를 할 때 다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서재검 아나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사실은 예전에 네. 비트코인이 좀 유행할 때 좀 이렇게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자산 타격을 입었던 사람으로서 세게 입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손을 깨끗이 씻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마냥 이 올라가는 게 좋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비관론을 좀 가져왔는데요. 네. 일단 그 꾸준하게 이 비트코인이 하락할 거다라고 얘기했던 곳이 있어요. JP 모건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전통적인 금융 네, 엄청난 주체잖아요. 회사죠. 네. 비트코인 가격 급등은 버블의 전조다라고 JP 모건은 얘기를 했고요. 거품이 지금 쌓이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 근거는 뭐냐면요. 2024년에 기업의 수익이 예측한 결과 조금 떨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는 아하. 버블이다. 이게 경기 사이클이 너무 안 좋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만
보고 있으니 실물의 근거도 없는데 그렇죠. 이렇게 오른다는 거는 그냥 정말 거품일 수밖에 없대. 한마디로 이 얘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제 비관론이라고 제가 해가지고 뭐 완전히 비관론은 아닌 게 예전에는 사실 비관론이라고 하면 코인이 갑자기 확 사라질 거다 어느 순간 아, 끝날 휴지 거다. 조각이다. 휴지 조각이 될 거다. 상장 폐지 같은 느낌. 그러네요. 예, 그랬는데 휴지 조각도 안 남아요. 네. 실물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런 정도의 비관론이었는데 요새 비관론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조정이 조금 심하게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이 하세가와 유야라는 이 비트뱅크 전략가는요.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이 엄청 빠르고 지나치게 크다. 그래서 다음 달까지 랠리가 지속될 가능성은 조금 적어 보인다. 그러니까 네.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뭐 좀 더 오를 수는 있지만 경계심을 키우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하락 전환할 것이다. 아하. 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맥D라고 맥하고 D예요. 이 크립토 퀀트 분석가는요. 지난주에 신규 유입 투자자 비율이 10%나 증가를 했대요. 10% 굉장히 이상. 많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단기 투자자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 투자자 비율이 높으면 갑자기 이 사람들이 확 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락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사람들, 기관 투자자 같은 사람들, 좀 길게 보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도 있겠는데 네. 그 개인 투자자들 상당수는 금리도 높은 시점에서 돈 빌려서 들어오고 버틸 힘은 없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금방. 그 쓸려 나갈 수 있다라는 그렇죠.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네. 분석가들도. 그래서 낙관론이랑 비관론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휴지 조각이 될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장기로 보냐 단기로 보냐 이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실현 타이밍이다. 아, 매도 타이밍이다. 맞아요. 네, 이런 분위기가 어느 시점에 막 시장이 폭발할 것 같아요. 네. 블록체인 분석기업 크립토컨트 연구 책임자인 훌리오 모레노는요.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미실현 순이익 지표가 40%에 도달을 하면 가격 조정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지표가 32%까지 올랐으니까 한 8%포인트 지금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향후 조정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쭉 올랐다가 이제 쭉 이거 이 말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제 정함 씨는 또 이제 감정이입이 되잖아요. 아, 왜냐면은 세게 잃어본 그 아, 경험, 예, 그 그렇죠. 얘기까지 좀 쑥스럽겠지만 나눠주시면 네. 이런 낙관론, 비관론에 합쳐서 피나는 현장감까지 더해지면 이제 이 정보에 대한 판단을 하고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휴지를 하나 이렇게 준비해 놓고 아니 이게 첫 직장에서 네. 벌었던 돈 상당수를 잃은 거 아니에요 그때? 그렇죠. 그죠? 그렇게 된 거고 응. 이게 사실은 이게 아나운서로서 이렇게 어떤 사행성 이미지가 저한테 이제 씌이는 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시라고 네네. 제가 한번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피와 살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어쨌든 해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다. 지금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공부하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세 번의 그 비트코인이 변곡점? 이렇게 좀 이렇게 흥행을 했던 갑자기 막 반짝했던 이 시기가 세 번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 2017년 말 네. 그리고 2021년 말 네. 그리고 지금이거든요. 아하. 근데 2017년 말에 어땠냐면 비트코인이 갑자기 막 뉴스에 나오면서 사람들이 막 화제가 되면서 이게 2,5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래서 갑자기 급등하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뛰어들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이랑 비슷한 느낌이네. 네, 근데 이게 갑자기 확 떨어져서 뭐 1,000만 원, 뭐 8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맞아. 거예요. 네. 반토막 이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비트코인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2021년에 갑자기 또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 고점인 2,500만 원을 넘어서 8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2,500만 원 지금 들으니까 왜 이렇게 싸 보이죠? 싼 거죠. 껌값이네, 껌값이야. 껌값이에요. 네. 근데 그때도 이때다. 이제 끝이다. 그리고 그때 가장 많이 했던 사람들 말이 이제는 다르다.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다르다. 이게 코인 하는 사람들의 말이었어요. 이번엔 다르다 했는데 그때 그 멘트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당연하죠. 가자. 이번에 다르다 해서 8천만 원에 전 들어간 겁니다. 히터로 이제 그러면서 그렇죠. 막 그리고 막 쓸데없는 소리 하는 애들 막 조용히 하라고 입 차단하고. 조심하라고.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때 갑자기 하락기를 맞이하면서 루나 사태도 터집니다. 기억나요. 네, 2022년 5월에 좀 터져서 타이밍이 안 좋았네요. 네, 그래서 코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때 코인이 저- 진짜 이게 사기 얘기되는 아니야? 거야. 사기 아니야. 맞아. 그런 네. 얘기가 그때 좀 주류를 잃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한 2천만 원까지 떨어져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판 겁니다. 아, 8천만 원에 사서 8천에 사서. 왜냐면 근데 그때는 파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게 아, 사람들이 이거는 사기다. 아, 코인이 이 이제 사기가 끝이다. 판명이 났다. 아.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래서 또 어머나. 쥐죽은 듯이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이번에 또 떠오른 겁니다. 근데 또 이번에도 전고점을 넘었어요. 아. 그쵸, 8천만 원을 넘고 이제 거의 네. 9,700까지 700까지 갔었죠.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항상 있어요. 근데 음. 이 꼭대기가 어디까지인지는 몰라요. 아. 아마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의 생각은 응. 이번엔 다르다. 어, 어, 어. 이번엔 다르다일 텐데 네. 이렇게 막 이제 광기 응. 이제 말 그대로 언론에서 이렇게 막 할 때 그때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 잘 생각해 보시고 음. 물론 이번에 다르다면 더 많이 올라가겠지만 음.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신문도 많이 보시고요. 음. 뭐 이런 좋은 경제 프로그램 많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이런 것들도 아니 꼭 이것만 보시면 봐요. 네, 뭘 또 이것만 여러 보세요. 여러 네. 걸 추천하고 그래. 이런 걸 보시면서 좀 네. 매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좀 신중하게 보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장에서 버틸 수만 있다면 네, 그렇죠. 버텼다면 버틸 수만 있다면 이게 약간 주식이랑 비슷한데 딱 그렇죠. 차이점이 있다면 엄청난 변동성을 갖고 네. 있다. 요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코인 하시는 분들은 네. 조금 더 과감하세요. 아, 뭐 그런 것 부동산 같아요. 주식보다는 과감하세요. 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분들이 자기 돈으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고금리에 빌려오죠. 그렇죠. 그럼 아, 버티기가 더 힘들어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셔라. 아, 금리 상황까지 봐가면서 그렇죠. 내가 얼만큼 버틸 수 있느냐. 장기적인 관점을 코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단기가 아니네. 그렇죠.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묻어둬 하는데 이 사람들 진짜 내 돈이 아닌 걸로 하고 있어요. 코인은. 그래서 그런 걸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서정아 아나운서 사전까지 들어보니까 당신 버틸 힘이 있습니까? 그게 이거를 키포인트네요. 핵심이네요. 그렇죠. 이게 네. 중요하네요. 이 부분을 따져보고 투자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